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느 쪽에 수급이 몰렸을까요? 수급 로드맵 통해서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유창희 유스탁 대표, 홍은기 SK증권 강남금융센터 차장, 그리고 이화진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센터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화진 과장님 이 밑에 있는 자막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유 본부장님도 머리 짧게 자르시고. 네. 예, 오늘 파마도 또 했습니다. 예, 파마도 하시고 좋습니다. 우리 홍 차장님은 뭐 준비 따로 안 하셨나요? 마음가짐을 제대로 역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걸 챙겨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오늘도 든든하게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몰렸는지 로드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자, 오늘은 SK텔레콤부터 시작해서 KB금융, 그리고 원전도 있고요. 자동차 역시 있고, 바이오 종목들도 몇 가지 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역시나 빠지지 않고 있고요. 자,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렸다라는 걸 확인해 보면서 이제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노란색 말입니다. 유창희 대표부터 출발하는데요. 몇 칸이나 전진할 수 있을지요? 돌려 주사위. 자, 4칸 전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증권사부터 출발하는군요. 자,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지금은 살짝 조정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조정 나오기 전까지 올해 가장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30% 정도 올랐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증권주들도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미래에셋만큼 오르진 못했죠. 근데 아무래도 미래에셋은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된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해도 미래에셋 증권은 충분히 더 갈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증시가 오늘도 이제 어저께 미국 증시가 좀 제법 세게 하락하면서 마감하다 보니까 아침에 좀 크게 좀 밀렸었죠. 물론 이제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만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1.5% 정도 밀렸다가 플러스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 저는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고점은 다시 갱신되면서 5,000포인트 이상으로 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시가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여준다라면 전 증권주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증권주는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좀 편입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차별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 정책을 다른 증권사보다 조금 더 확대 발표를 좀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스페이스X가 됐든 뭐가 됐든 돈을 잘 벌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이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소각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장성이죠. 아무리 증시가 좋아서 돈을 잘 번다고 해도 또 증시가 빠지게 되면은 돈을 또 못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장성이 확인되면 그런 부분들을 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해가지고 어떤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조금 더 빨리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성장, 수익성, 배당 이 세 가지의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는 증권사는 거의 없는데 미래에셋이 거기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잘 가다가 지금 이 거래일 정도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는 단계라서 이거를 언제까지 떨어질지 조금 더 조정폭이 길어질지 지켜보고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도도 충분히 기회다라고 하고 접근을 할 것인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가격부터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적극적인 매수는 아닙니다. 약간 이제 그 대외 변수가 썩 좋은 시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지만 없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조정이라는 게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씩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 고점 매물 소화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동안 외국인이 좀 매도를 많이 보여줬어요. 미래에셋 증권은 물론 지난 1월 6일에는 한 36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매도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한 4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약간 조정이 나올 때 외국인은 결국에는 매수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수급적으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보시는 분이라면 21선을 크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뭐 지금 위치에서부터는 한 번 정도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1선 기준으로 보면서 분할 매수 의견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홍은기 차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말이 출발합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요, 숫자 2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이번에는 또 금융으로 가는군요. 자, KB금융이 나왔는데, KB금융 외국인들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예, 10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많이 이제 몰린 그런 모습인데요. 기업 내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우선 이제 대내외적인 이제 흐름들을 한번 짚어드리자면은 우선 이제 미국 쪽에 대한 국채금리에 대한 이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어제였죠. 트럼프의 이제 그린랜드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었었고, EU에서도 미국 쪽에 대한 이제 국채를 이제 매도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있었었기 때문에 금리 자체는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4.3%까지 이제 치솟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여러 이제 금리 쪽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은행에 대한 사실 수입원 자체가 대출을 통한 그 이자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쪽에 대한 이제 단기적인 금리 급등에 대한 이슈, 그리고 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 자체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이제 그런 스탠스고,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이제 차기 이제 의장 역시 케빈 워시죠. 매파적인 이제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었고, 의장이 이제 변동됐었을 때에 대한 금리에 대한 그런 이제 불확실성,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 금리는 앞으로 고금리가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미국 쪽에 대한 이제 흐름뿐만 아니라 국내 또한 이제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 환경은 이제 국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얼마 전이었죠. 이제 이창용 이제 한국은행 총재 또한 금리에 대한 인하보다는 동결 내지 이제 여러한 흐름들로 가져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은행 쪽에 대해서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을 했었을 때에 대한 그 예대 마진에 대한 그 수익 부분,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한 이자 수익 증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은행 쪽에 중장기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여져서 최근에 이제 수급들이 많이 몰린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KB금융이라고 하면 원래도 외국인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국내 4대 금융사가 다 그렇겠지만 최근에 10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뭐 그 와중에서도 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이렇게 로드맵에 올라왔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KB금융은 매수를 합니까? 관망을 합니까? 예, 매수 의견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이제 고금리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이제 이재명 이제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이제 추가 이제 경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확대 재정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요. 다가올 이제 6월에 있을 이제 지방선거, 이제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 시장에 현금 흐름들이 많이 풀릴 수밖에 없는 사유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고금리 정책들이 미국 그리고 한국 내에서 정책적으로도 같이 엮여져서 이제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 쪽에 대한 마진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KB금융 자체 이제 3분기, 25년 3분기 자체도 5조 1,270억 원 정도의 이제 사상 최대의 매출이 나와줬는데, 이런 부동산에 대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이제 매출 실적 부분, 주식시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KB증권 같은 경우도 브로커리지에 대한 이제 마진 부분들, 이제 4분기의 매출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KB금융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증권사 그리고 금융사 모두 다 매수 의견으로 두 종목이 나란히 출발합니다. 자, 다음은 이화진 차장님의 차례인데, 차장님, 저희 이제 또 저녁 방송을 통해서는 많이 얼굴을 보여주셨겠지만 수급 로드맵은 또 함께 처음 하시니까 신고식이 있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요. 예, 이 신고식은 옆에 계신 우리 대표님도 또 다른 차장님도 아무도 피해가지 못한 신고식이거든요. 주사위를 좀 직접 굴려주시면 좋겠는데 앞서서 네. 제가 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주문은?
예. 뭐 제대로 못 봤었습니다. 굴려 주사위인데 아, 여기에 네. 살짝의 율동을 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시죠. 다른 출연자분들이 했던 기출 문제를 잠깐 보여드리면 굴려 주사위도 있었고요. 굴려 주사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새롭게 차장님으로 돌아온 이화진 차장님은 어떻게 주사위를 굴려주실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맞습니까? 이렇게 깜찍한 분이셨는지 몰랐습니다. 자, 역시나 주문을 외우면 이렇게 큰 숫자가 잘 나오더라고요. 6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죠? 바이오가 나왔습니다. 네. G2G 바이오인데 오늘 장에서 뭐 G2G 바이오뿐만 아니라 사실 코스닥 바이오가 좀 심상치 않았거든요. 해주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알테오젠 때문에 뭐 대부분 오늘 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고 그 와중에도 특히 플랫폼 업체들이죠.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이 대다수가 빠졌습니다. 뭐 ABL 바이오나 뭐 리가켄 바이오나 뭐 D&D 파마텍, 그 G2G 바이오 같은 이제 그동안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장기 지속형 이제 우리가 흔히 플랫폼이라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개별 이슈가 어떻게 보면 아니죠. 아닌 상황에서 좀 투심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아졌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충분히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1분기가 제일 중요한 좀 시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라르센 이제 부회장이 그런 멘트를 했었죠. 뭐 최근에 굉장히 좀 크게 이제 급등을 했던 이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일단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M&A 여러 가지 기술 이전에 관련된 딜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G2G 바이오는 사실 뭐 그동안 베링거 인겔하인도 이제 공동평가 계약을 했었고 노보노디스크도 물론 비공개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뭐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노보노디스크로 추정을 좀 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보통 공동평가 계약을 하게 되면 대략 한 1년 5개월 정도가 이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1년 5개월 지나면 새로운 이제 그 실사에 따라서 이제 본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이게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대략 한 2024년에도 이미 공동평가 계약을 맺었고 작년 9월쯤에도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실사한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이게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G2G 바이오 회사 측에서 실제로 이거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관련이 없다라기보다는 이게 실제로 공장 실사가 오는 건 노보노디스크가 아니라 사실은 일본 제약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일본 대표적인 제약사들이 뭐 리가켄 바이오와 이제 그 했었던 뭐 오노 제약사가 있을 거고 아니면 다케다 제약 그리고 이제 뭐 에자이와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G2G 바이오 우리가 뭐 비만 치료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으로만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알츠하이머도 포함입니다. 그만큼 월 1회당 아니면은 분기당 1회당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노래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에자이가 알츠하이머 이제 치료제 쪽으로 물질 후보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1월쯤이나 이제 국내 이제 G2G 바이오 충북 오송정에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기술 이전까지 갈 수 있다는 측면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관련된 알테오젠 관련 이슈 해서는 충분히 저는 뭐 G2G 바이오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거래일 동안 조정이 나오면서 한 15% 정도 밀린 모습인데 사실 뭐 바이오의 특성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정도 하락이 나왔던 적이 G2G 바이오도 뭐 상장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이전에도 꽤 있었고요. 하지만 점점 더 저점은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나 저점을 좀 더 높여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이번 조정은 좀 심상치 않다, 다르다, 관망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실지요? 저는 충분히 뭐 8시가 끝났나요? 끝났네요. 그럼 내일 어떻게 보면 이제 장이 열리게 되면은 아마 대부분의 바이오 섹터들은 조금 반등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G2G 바이오는 충분히 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노보노디스크가 1월 5일 날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있죠.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이쪽으로 노보노디스크가 전략적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그러면 사실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 필요 없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그 112도 이제 FDA 승인은 이제 경구형이 올해 한 상반기에 있습니다. 대략 한 5월이나 4월쯤에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노보노디스크도 이제 112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 그럼 빠르게 주사제로서의 그 활용도를 굉장히 크게 가야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는 가격대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7만 원, 8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 의견으로 G2G 바이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고요.
마치고요. 다시 유창희 대표부터 말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말 미래에셋증권부터 출발합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도 숫자 6이 나왔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 수급 로드맵의 단골 손님입니다. 한국전력이 다시 한번 등장했는데 한국전력의 작년 상승도 사실 굉장히 놀라웠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 기울기가요. 예, 작년보다 더 가팔라진 것 같아요. 네, 뭐 작년에도 주가가 한 150% 정도 주가가 상승을 좀 했는데 올해 벌써 43% 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인정을 받는 게 어려운 것이 인정을 한번 받으면 진짜 상당히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뭐 한국전력뿐이 아니라 뭐 삼성전자도 그런 것을 확인시켜줬고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그런 예.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더 갈 수 있다. 지금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어저께 나온 그 내용을 본다라면 한국전력이 약간 이제 지방 5개 발전사로 계열사가 좀 분리되어 있어요. 약간 이게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낙하산 인사라고 하죠. 회전문 인사 뭐 그런 부분들로 좀 활용이 많이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걸 다 통폐합 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통폐합하는 게 맞다라고 전 판단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그 통폐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발표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더 앞으로 조금 사업을 하는데 빠르게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트럼프발 지정학 리스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전혀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유가 혹은 더 낮은 유가가 시대가 우리가 도래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는 다 수입해오죠. 우리나라에서 자원을 캐가지고 발전하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입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발전 단가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또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다라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만 조금 더 안정화 된다면 수익성은 더 좋아질 영업이익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과거와 다르게 예전에는 수익이 너무 좋으면 사실은 좀 한국전력 주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가격 인상을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가격 인상을 뭐 적극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한된 가격 인상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원전을 좀 확대한다는 거죠. 원전 정책이 뭐 물론 큰 규모의 원전을 짓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원전 정책이 확대 정책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직접 미국 관련해서 원전 기업을 직접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도 했거든요. 거기다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한국전력의 어떤 역할은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주가의 상승세가 가팔라진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실제로 증권사에서 오늘 또 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한국전력은 지금이라도 매수 괜찮은 겁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엄청 올라왔는데 이제 PBR이 1.28배예요. 그러니까 PBR로 따지면은 겨우겨우 이만큼 올라와서 1배를 넘어간 거고 PER도 13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아마 아직 PBR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제 1배 마찬가지로 올라왔고요. 근데 한국전력은 작년에 100% 이상 올라왔고 올해도 한 50% 주가가 올라왔는데 아직도 PBR이 1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PER로 따져도 뭐 5배밖에 안 돼요. 물론 PER이 주가를 무조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준점은 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싸다라는 그동안 인정을 못 받았었던 부분들을 좀 확인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외국인하고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감안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향후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저는 숨어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 매수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국전력 아마 저희 수급 로드맵의 단골 종목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의 가격 추이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홍문기 차장의 초록색 말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현재 가장 뒤쳐져 있는데요. 이번엔 숫자 몇이 나올까요? 굴려 주사위. 자, 높은 숫자가 나올 수 있을지요? 오, 5칸이네요. 전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오늘 흐름을 봤던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로봇 종목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게 삼성발 호재가 뉴로메카 쪽으로 넘어가서 그런 건지 궁금하네요. 예, 그런 이제 이슈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이제 로봇주들이 이제 뭐 지지난주 CS2026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현대차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이제 전반적인 이제 섹터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이제 로봇주들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회사이고, 곧 이제 연결로 이제 자회사 편입을 진행 중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사명까지 변경을 하면은 어떻게 좀 밸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제 직접적인 이제 자회사로 들어가게 됐을 때에 대한 그런 이제 상승 모멘텀이 아직 더 남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앞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보스턴 다이너믹스에 대한 이제 부분 약 30에서 35조 정도의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현대차에서 그동안 이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가만히 이제 가지고만 있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다른 이제 합작법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이런 가치가 형성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말은 곧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믹스가 됐을 때 결국 시너지를 발휘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이제 사실 뭐 이게 옵션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제 메모리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흐름을 타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연도 내년까지는 반도체 관련돼서 흐름이 좋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자체도 성장에 대한 둔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가전 부분은 이미 많이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 결국에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은 AI 플러스 로봇 이렇게 같이 가져가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AI로만은 사실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로봇과 같이 엮여진 이제 피지컬 AI가 같이 들어가게 됐을 때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앞서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너믹스에 대한 그런 시너지가 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삼성 로보틱스 혹은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사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콜옵션 행사가 아마 또 뒷받침이 돼야 할 텐데. 1차 콜옵션 행사 기간이 이제 3월입니다. 올해 3월로 다가왔기 때문에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어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고 2차는 참고로 2029년 3월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호재를 좀 기다리면서 지금 매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지켜볼까요? 예, 저는 매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로봇 쪽이 최근에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많이 형성돼서 주가가 이제 크게 올랐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들 아실 겁니다. 실제로 이제 숫자로서 그 실적이 찍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 시너지가 더 크게 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HD 현대중공업에 이제 소형 로봇이죠. 용접 관련된 로봇을 35대 이제 그 수주를 했다는 이제 그런 이력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조선 쪽에 대한 인력 부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현재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양팔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RB-Y1에 대한 부분들도 누적 판매가 130대를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한 대당 가격이 사실 상당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기술력이 입증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점차 나아갔을 때 계속 매출에 대한 증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외에 대한 이제 정책 기대감도 있습니다. 미국 쪽에 대한 이제 트럼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로봇에 대한 그런 이제 행정 서명에 대한 부분 이슈도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150조 원에 대한 정책 펀드에 대한 조성 이런 부분들은 결국 로봇 쪽에 대한 산업은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는 앞으로 나아갈 큰 시장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로봇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ETF가 지속적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고 실제로 계속 많이 증권사에서 ETF를 많이 찍어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 의견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이화진 차장님 차례인데 신고식은 치렀고 저희가 방송이 3주차잖아요. 자, 그러면 2주차 밀렸던 주사위를 굴려 또 하는 건가요? 예, 앞서서 이제 큐티한 버전 해주셨으니까 네. 이번엔 뭐 어떻게 좀 터프한 버전 해주시나요? 뭐 지금 하면 되나요? 진짜 해주실 건가요? 뭐 시키면 해주십시오. 해야죠. 네. 굴려 주사위입니다. 굴려 주사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굴려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2주차 밀린 숙제 다 하셨습니다, 이제. 자, 숫자는 2가 나왔고요. 두 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번에도 로보틱스입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인데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알기로 우리 이화진 과장님한테 꽤 의미 있는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가 퀀텀 점프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 급등했던 게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르기 전에 방송에서 소개를 좀 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기억력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사실 이 회사를 저도 좀 많이 탐방 갔던 회사이기도 해서 약간 좀 의미가 있는 회사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이 회사가 그 청라 쪽에 이제 신사옥도 이제 오픈하면서 이제 그때 여러 인천 쪽에 대한 여러 분도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었고 사실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 쪽이고 유일 로보틱스는 이제 특히 SK 쪽이죠. SK 정식 명칭은 이제 SK 배터리 아메리카입니다. 그러니까 SK온이나 이제 마찬가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협동 로봇도 하고 있고 직교 로봇도 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는 아직까지는 붙이기는 좀 애매합니다. 물론 최근에 액추에이터 모듈 쪽에 유라 개발을 했다고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보티즈나 그런 SBB 테크나 그런 하이젠 RNN처럼 액추에이터 로봇까지 하는 이제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니기는 한데 올해 한 4월쯤에 이제 삼성전자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 인재를 한 4분 정도 이제 영입을 하셨어요. 영입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이게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는 걸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왜 유일 로보틱스가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냐? 일단 확실히 이게 작년 CES 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최태원 회장이 이제 우리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굉장히 강한 어필을 좀 해왔었죠. 일단은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SK온 쪽이 지금 13% 이제 최대주주 이제 콜옵션을 좀 행사하게 되면은 아마 2대주주로 지금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지금 이제 SK온이 지금 미국 쪽에 지금 ESS 공장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유일 로보틱스의 스마트 팩토리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회사가 2023년 기준으로 대략 한 연간 매출액이 300억일 거예요. 근데 이 청라 신사옥이 대략 한 2,500억짜리 캐파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사회가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SK 임원입니다. 그러면 그 임원이 이사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은 캐파 공장을 못 짓죠. 그만큼 이제 SK 쪽과 향후에 좀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이 회사가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보다는 이제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그런 로보티즈처럼 유일 로보틱스도 이제 SK와 함께 휴머노이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성장 모멘텀이 조금 시장에서 좀 부각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올랐던 주가가 작년 4월에 다다라서는 10만 원을 잠시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지점 정도까지 온 건데 올해에도 조금 더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만약에 로봇의 그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제일 고민이 될 게 아까 2대주주 SK 배터리 아메리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콜옵션 행사하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최근에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티스나 아니면 두산 로보티스가 이제 움직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협동 로봇을 하는 두산 로보티스가 움직였다는 거는 그 다음 차례가 전 개인적으로 유일 로보티스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는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퀴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남은 종목들 한번 쭉 보실까요? 뭐 우리금융지주부터 시작해서 알테오젠도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삼성 SDI, 파마리서치 뭐 등등, 현대차도 마지막에 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소개가 될지요? 노란색 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숫자는요, 한 칸이 나왔으면요, 바로, 알테오젠으로 가는군요. 이 얘기는 뭐 하실 말씀이 워낙 많을 것 같아서 바로 넘기겠습니다. 네, 뭐 알테오젠 오늘 엄청난 하락을 좀 보여줬죠. 사실은 어저께 이제 뭐 2%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미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고, 오늘 그걸 이겨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22% 하락을 하면서 사실 오늘 바이오주의 하락을 이끌었고, 코스닥이 거의 뭐 3%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로열티 지급액이 2%로 확정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7% 받을 수 있다, 뭐 8%도 받을 수 있다, 뭐 얘기 나오다가 마지노선이 5%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2%를 받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조금은 뭐야 겨우 이거야 라는 실망감.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로열티 수입이 한 1조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5% 정도 받았을 때 2% 받게 되면은 4천억 정도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주가의 재상정이 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알테오젠 업체 측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뭐 마일스톤 관련해서 수령하는 금액이 꽤 크다, 뭐 얘기가 좀 있고, 그리고 보통 특허를 인정받으면 10년 정도 로열티를 받는데 우리는 18년 정도 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는 해명 자료도 내놓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지금 이건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온 뉴스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우리 곧 큰 계약, 뭐 큰 계약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곧 다른 쪽으로 계약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했었던 부분들도 오늘도 좀 재차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뭐 오늘 기관 투자자가 어마어마한 매도가 나왔고, 맞아요. 외국인들도 꽤 많은 매도가 나왔는데 이걸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매수를 좀 해주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뭐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들도 일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오늘 이러한 하락을 보면서 실제 뭐 제 주위에 있는 전문가 포함 아니면 일반 투자자들 의견이 제각각 너무 나뉘고 있습니다. 이거 좀 하락이 크다. 이거 30만 원대 알테오젠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 이 처음 하락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추가가 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채팅창을 보더라도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거 대체 어떻게 내일 움직일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더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 자, 우리 유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도 일단은 관망은 좀 해야 되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에 대해서 매우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기술적 분석을 완벽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에 22%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 반등다운 반등이 한 번이 없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약간 추가 조정도 가능성도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강하게 조정이 나오면 한 번에 V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어떤 루머가 나와서 하락했는데 그 루머가 아니었다는 게 확인됐을 때는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벤트가 다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의 강도를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테오젠 측에서 말한 것들 분명히 빠르면 수주 1, 2주 이내에 큰 계약
그러니까 계약이 신규 계약이 있을 수 있다. 큰 계약을 다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네, 말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쪽의 계약인 것인지 어떤 내용인 것인지가 확인이 되면은 주가는 또 빠르게 반등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의심스럽게 기업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추세를 좀 이탈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반등 이후에 지지선을 좀 확인하고 나서 접근하는 게 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게 맞지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 짧게는 뭐 금요일까지는 확인을 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 관망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홍문기 차장의 초록색 말이 움직입니다. 굴려 주사위.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6칸 움직이면요. 종목은 어디로 가나요? 삼성 SDI로 갑니다. 로봇과 배터리 같이 갈 수 있는지 기대감이 좀 모이고 있는데 핵심만 요약을 좀 해주시죠. 예, 작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3분기 호실적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이제 다시 한번 훈풍을 부는 게 아닌가 이제 싶었는데 결국에 이제 포드의 이제 계약 파기 그리고 이제 LNF의 테슬라 파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2차 전지주에 다시 한번 뭔가 좀 이제 주가에 대한 이제 그런 흐름들을 좀 약하게 이제 만들어진 이제 그런 흐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상대적으로 삼성 SDI는 다른 이제 노이즈가 없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ESS 관련된 시장. 아무래도 이제 작년 초에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ESS 시장에 대한 활로 확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투자에 잘 이제 스며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여져서 삼성 SDI가 최근에 크게 한번 이제 상승을 했고 현재 추세 자체도 긍정적인 이제 추세로 돌아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ESS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 1차 때 계약 체결 때 저희 입찰이었죠. 입찰 때 76% 휩쓸었고 이번에 2차에서도 나쁘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삼아서 매수를 해볼까요? 예, 저는 매수 의견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ESS뿐만 아니라 로봇 쪽에 대한 이제 상승 모멘텀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로봇은 당연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게 이제 LFP 배터리 그리고 이제 MCM 배터리 이제 이런 부분들 3원계 배터리 쪽도 크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이제 로봇 쪽에 대한 액추에이터라던가 이제 감속기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배터리 쪽은 사실 조금 이제 상승 모멘텀이 약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봇 쪽에 대한 현재 시장 관심이 많은 만큼 삼성 SDI의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 상승 모멘텀으로 같이 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상승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상용화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결국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는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텐데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굴립니다. 굴려 주사위. 이화진 차장의 마지막 종목은 뭐가 될까요? 숫자 3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알테오젠 말을 잡았습니다. 자, 알테오젠 뭐 이슈야 다들 앞서서도 설명해 주셨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매수냐 관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일단 전 관망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2%가 나왔는데 예전에 유진투자증권 거래소연율이 1.8%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목표가가 42만 원이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이후에 52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뭐 엄미영 애널도는 57만 원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에 뭐 알테오젠의 뭐 주가를 반등하기 위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로 들냐고 하면은 애초에 뭐 한투에서도 얘기를 해왔지만은 원래 예상했던 빅파마 업체가 BMS입니다. BMS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경쟁사인 할로자임의 가장 큰 고객사를 가져온다는 게 그냥 그게 핵심 포인트였는데 일단은 뭐 그게 일단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는 점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2019년도에 대략 한 4조인가 5조쯤에 기술 이전했던 지금 비공개로 나오고 있지만은 시장에서 알고 있는 건 사노피죠. 사노피의 듀피젠트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비독점에서 독점 계약을 변경하느냐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 올해 6월이 되면은 작년에 6월에 신청했던 그 미국에 있는 그 특허 무효 심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세 개가 복합적으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판매 마일스톤, 이게 판매 마일스톤이 빠르게 나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2% 로열티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빠르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밸류에 대한 가이던스도 뒤바뀔 수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긴 하겠지만은 뭐 1년, 2년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좀 충분히 좀 기다리시면은 좀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당장은 관망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작년 12월 5일에 독일발 악재가 나왔을 때 12% 급락을 했었고 회복하는데 약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22%나 빠졌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릴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또 기회가 온다면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몰린다면 저희 로드맵 시간에도 또 한번 소개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과 좋은 말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